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자율살상 무기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킬러 로봇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영화에서만 보던 AI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AI 킬러 로봇이 과연 전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용 AI 드론 등 무기의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중심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러시아군의 전력이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의 카드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무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현재 이 우크라이나의 기술 기업들은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면서 적을 인식해서 살상하는 이런 무기의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건 이런 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이 개당 수천 달러 이하로 저렴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AI 오픈소스 등 필요한 기술과 부품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기존의 무기 체계에 더해서 설계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강력한 자동화 알고리즘, 특수 인공지능 마이크로칩이 널리 보급되면서 치명적인 혁신 경쟁이 미지의 영역으로 밀려나면서 킬러 로봇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율 유도 드론이 공중에서 적들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육상에서는 역시 AI 기능을 갖춘 기관총 탑재 로봇이 적들을 마음껏 공격하는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관총을 탑재한 무인 헬리콥터 같은 기발한 무기들도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런 무기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만든 고가의 군용 시스템만큼 발전된 건 아니지만 수천 달러 이하의 저렴한 비용과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발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전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 스타트업을 동원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은 뉴욕타임스에 우리는 최대한의 무기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기술은 우리의 승리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이어서 약 10개 기업이 이미 자율비행 드론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현재 최전선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의 다른 전쟁과 확연하게 달라진 점은 드론이 새로운 공격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개전 초에 기껏해야 정찰용으로 쓰이던 드론은 이제 통신, 타격, 보급 등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온갖 신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전쟁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드론 활용에 있어서 방향 선택은 물론이고 이동과 탑재 장비 조정 등 거의 모든 단계에 인간이 직접 개입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 모든 단계까지 AI가 개입해서 직접 판단하고 공격까지 실행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터는 AI 무기들의 실전 테스트의 가장 좋은 현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서방의 많은 AI 무기 개발자들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전쟁터에 실제 투입돼 가지고 성능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될 문제점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AI 기술 기업들과 손을 잡고 투자도 하고 공동 개발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전 구글 최고 경영자였던 에릭 슈미트와 다른 투자자들은 이 우크라이나의 신흥 전장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 D3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헬싱이라는 이름의 방위 기업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우크라이나의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D3의 매니징 파트너인 에블린 부차츠키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가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인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무기 혁신으로 유명한 다빈치 올브스테드의 지휘관인 올렉산드르 얍창카는 바흐무트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병력을 보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생명기를 방어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 개발을 절감하게 됐던 겁니다. 해결 측을 구성하던 그는 페이스북에 컴퓨터로 원격 제어되는 기관총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얍창카는 러버니어스라는 회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AI 기관총 프로토타입을 받았는데 AI 기관총은 곧바로 그의 부대에 투입되었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AI 기관총은 한마디로 전쟁의 대혁신을 이뤘습니다. 참호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러시아군을 향해 공격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AI 기관총은 이제 지상 드론에 장착하게 되면서 실제 군인이 투입되지 않고도 이 로봇 드론을 활용해서 인명 피해 없이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AI 로봇 무기들이 대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날이 갈수록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AI는 무기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활용한 첨단 기술도 전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호전인 동시에 첨단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러시아 침공 석 달째 접어들던 2022년 5월 우크라이나군은 AI를 활용한 전술 프로그램인 GIS 아르타를 이용해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려는 러시아군 공세를 차단하고 1,500명 규모의 적군과 70여 대의 탱크 장갑차를 경멸한 바 있습니다. 이 GIS 아르타는 드론이 표적을 식별하면 표적 주변에서 가장 가깝거나 효율적인 무기를 보유한 부대에 화력 지원이라든지 직접 공격을 명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육안으로는 20여 분 걸리는 정찰 및 분석 시간을 30초에서 2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국의 CIA 등에 제공했던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담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했습니다. 이 고담은 취합한 정보들을 AI로 분석해가지고 러시아군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우크라이나군이 적은 병력과 무기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AI 기술 이용에 있어서 법적 윤리적 문제입니다. AI 무기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해 미국 공군 세미나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 공군은 적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식별 파괴하는 임무를 AI 드론에 부여를 하고 목표물을 파괴했을 때 점수를 주는 가상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AI에는 적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고 임무 수행 중 방해가 되는 요소도 공격하라 이런 명령어가 입력됐습니다. 그런데 이 AI는 이 과정에서 공격 중지를 명령한 인간 오퍼레이터를 방해 요소로 판단하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인간 오퍼레이터를 공격하면 감점이다. 이런 명령어를 새로 입력하니까 AI는 이번에는 인간 오퍼레이터가 통제 명령을 송신하는 통신탑을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통제를 벗어나서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 AI 무기 사용자들도 오작동하는 자율 드론이 아군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 당국자들도 이 AI 무기가 통제불능 상태의 새로운 세계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를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AI 과학자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자율 무기가 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잔인하게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무기화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저렴하고 확장 가능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AI 무기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AI 기술을 적용한 무기 제작 능력이 테러 공격에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이 AI 무기 개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살상 로봇의 대량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개발된 원격 조종 방식의 무인 무기의 살상 판단 능력을 가진 AI를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머지않은 미래에
전장에서 AI 로봇이 인간을 효율적으로 살상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AI 개발과 무기화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6월 14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AI 킬러 로봇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런 경고가 전쟁을 치르거나 호전광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겠죠. 이렇게 세계는 인류 멸망을 앞당길 수 있는 AI 살상 무기의 첨단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AI 살상 무기의 확산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깊은 우려가 앞섭니다. 지금은 드론이지만 앞으로 AI 살상 무기의 전성시대는 어차피 다가오게 될 겁니다. 지난 4월 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개최된 자율무기 시스템 관련 컨퍼런스에서는 AI 킬러 로봇을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만 그 우려의 현실화는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세의 진심인 남자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